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검찰이 청와대가 보도 통제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청와대는 독재 정권이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검찰이 이렇게 강하게 청와대와 법무부의 피의사실 공표죄, 여기에 대해서 보도 통제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반발을 한 것은 아마 이 정권 들어서 처음일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정권 들어서 처음이 아니라 아마 사상 초유의 일 같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그리고 또 울산시장 불법 관건 선거 개입,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청와대가 아주 심하게 반발하고 있죠. 특히 검찰의 이번 테이프로 딱 붙여놓고 검찰은 잭소리도 못하게, 아무것도 발표하지 못하게 하고 이른바 피의사실 공표죄를 적용하겠다 하면서 보도지침을 만들어내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것을 보도통제다 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검찰이 뭔가 액션만 취하면 청와대가 검찰의 입은 딱 막아놓고 청와대만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황을 마구잡이로 발표하자 검찰이 다시 재반박하는 등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표현입니다. 검찰은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보도 통제 속에 이루어진 의혹 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의혹 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의혹 당사자가 청와대에 있으니까 청와대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보도 통제 속에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인 피의사실 공표죄 확대 적용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법무부나 청와대가 검찰의 입을 막아놓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봉쇄하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는 그런 검찰 입막음입니다. 청와대는 15일, 검찰이 지난 1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발표한 것을 정면으로 청와대가 나서서 반박한 겁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런 검찰의 발표에 대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도한 수석은 그러면서 두 가지 의미 중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이러한 해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사를 의뢰할지 말지, 기관 통보를 해서 인사조치를 할지 말지, 이런 결정 권한은 민정수석실에 있다. 그래서 윤 수석의 설명이 현행법과 완전 충돌한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는 감찰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를 의뢰해야 하며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혐의를 발견했으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렇게 반드시 하도록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야당 등에 따르면 감찰 보고서에는 기소장에 명시된 대로 스폰서들로부터 식사 비용이나 골프채 등을 받고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청와대 감찰 보고서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감찰을 무마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력의 힘이 작용한 거죠. 거기다가 조국은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 출두해가지고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국이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갑자기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다 통박으로 뒤집어 쓰겠다, 이런 위기감이 작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윤도한 수석이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 언론에 보도된 부분 중 사실이 아닌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유 씨의 범죄 혐의가 적힌 공소장에는 그가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던 2016년 전부터 금융업계 관계자 등 4명에게서 4,95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적혀집니다.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강남 아파트 구입을 위해 2억 5천만 원을 빌려서 1,000만 원을 갚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세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유 씨 관련 일부 수사 보도 내용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검찰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청와대 브리핑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알지 못하는 사건 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검찰이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조선일보하고 통화를 하면서 최근 법무부가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해 의해서 관련 보도가 통제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수사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가 누군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즉 조국이 장관 재직 시절 만든 이 규정은 검찰이 피해자를 기소하기 전까지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만들어서 검찰의 입을 꽉 묶어놓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청와대 연루자들의 주장만 발표하고 있다는 불만이었습니다. 윤 수석은 이날 유 씨의 구명 부탁을 받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천경덕 총무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당시 백운우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감찰을 진행했던 민정수석실에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알죠? 청와대는 검찰의 입은 청태포로 딱 막아놓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청와대만 일방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런 반박이 나오자 청와대가 재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유 씨와 김경수 지사, 윤 실장, 천 행정관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만든 적이 없고 이래 나옵니다. 이들이 이 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검찰에서 또 재반박이 나옵니다. 네 사람이 금융위 인사에 개입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면 납득하게 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로 입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유 씨는 세 사람과 각각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금융위 인사를 논의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나오자 또 청와대가 재반박을 합니다. 반박, 재반박, 재재반박. 재재반박이 뭐라고 하느냐. 윤수석은 또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다. 감찰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데 유재수는 처음 일부 사생활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는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 씨가 동의하지 않아 감찰을 중단할 수 없었다는 그런 변명을 재재반박이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검찰이 또 반박을 합니다. 재반박을 합니다. 검찰은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할 때는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찰 대상자가 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해도 비위가 있다면 중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찰 대상자가 감찰을 안 받겠다 해도 그 주변 감찰 얼마든지 가능하죠. 검찰 관계자는 조선일보에다 비위가 나왔는데도 감찰을 중단하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죄이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라고 재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윤도한 수석이 반박을 합니다. 윤도한 수석은 이날 청와대의 작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한 청와대 하명 수사 지시는 없었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니까 검찰 관계자가 또 났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 목을 걸었네요. 용감합니다. 진짜로 용감한 검찰 관계자입니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에 대해 그 검찰 관계자는 다시 나서서 가령 언론사가 제보자의 제보를 받고 기사를 쓰면 해당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지 제보자의 기사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 관련 허위 비위 제보를 누가 했든지 상관없이 이를 가공해서 청와대가 경찰에 내려보낸 것이 청와대라면 울산시장 선거 직전의 김기현 수사는 청와대 지시에 한 하명 수사가 맞다라는 취지로 또 반박을 했습니다. 청와대 왜 이러세요? 덮어준다고 해서 덮어지겠어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팀의 수사 검사님들을 너무 옥죄지 마십시오. 그렇게 겁주는 거 아닙니다. 수사하는 수사검사한테 힘내라 하지 못할 망정 청와대가 나서서 이렇게 블로킹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민주국가입니까? 여기가 독재국가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청와대가 나서서 왜 범죄자를 블로킹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액션에 나서는 겁니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특별검사를 도입하겠다고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고 있는 수사를 공수처가 가져가도록 저희들은 플랜을 짜놨을 텐데 공수처가 시간이 걸리니까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팀의 수사 내용을 특검이 호라당 가져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덮어버리겠죠. 이 특검이. 이런 야비한 수를 민주당이 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검찰 공정수사 촉구특별위원회는 이 위원회 이름 잘못됐네요. 민주당의 검찰 억누르기 불공정수사 비위덮기수사 촉구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꿔야죠. 어쨌든 그 위원회는 울산 하명수사 의혹 특검 추진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특위위원장인 설훈 최고위원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설훈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훈은 검경이 충돌한 고래고기 사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별건 수사 의혹을 받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사망사건 등 3대 사건에 대해서 특검 추진 소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네요. 이런 소위까지 만들어 나가는 거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팀이 잘 못할 때는 특검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는 수사팀을 두고 여당이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거는 사건 덮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특위는 이 밖에 패스트트랙 공정수사 촉구 소위, 울산 하명수사 의혹 관련 소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소위도 설치하는 등 분야별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범죄자 덮어주기에 나선 민주당이 전방위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범죄자 덮기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정말 민주정당 맞는지 궁금증이 커집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RMB 뉴스 정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에러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노란 딱지와 더불어 계정이 폭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계정 폭파를 대비해서 새로운 계정, 예비 계정을 준비했습니다. 노란 딱지의 홍수와 대깨문들의 집단적 고의적 신고로 때로 몰려가서 신고를 합니다. 혹시 계정이 폭파될지도 모르니 계정을 하나 더 미리 만들어 놓으라는 구독자님들의 충고, 댓글에 따른 충고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예비 계정의 이름은 정광용의 R&B 영웅시대이며 새로운 계정의 주소는 아래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고 가셔서 구독을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파 유튜브 채널은 노란 딱지의 홍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상을 일단 올리면 거의 대부분 모두 일단 노란 딱지가 다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의 자율 구독료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율 구독료 구자는 지금 여기 영상에서 나오는 바와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